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닥터 김경철의 미래 이야기에서는 우리 오희경 아나운서를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출연료 안 주셔서 계속 같은 목소리 듣고 네, 나왔습니다. 출연료 드릴 때까지 계속 나오신다고 합니다. 네. 서울의 한 병원에는 환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약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처방하기 위해서 방문한다고 하는데, 여기 한 병원이 혹시 메이저 병원 얘기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게 이제 저희 병원을 네, 포함해서 그러시죠? 많은 병원들이 요즘 이렇게 맞춤 처방에 대한 관심이 많죠. 예. 네. 그 뭐 한의학이나 서양 그쵸. 의학 네. 이런 데서도 여러 검사를 해서 이거는 궁합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네.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음. 처방을 하잖아요, 네, 사실. 그쵸. 네. 예. 그럼 어떤 원리로 하는 겁니까? 사실 우리 한의사 의사 선생님들께서는 사실은 오랜 한의학의 전통, 즉 뭐 이재마 때부터 시작해서 예.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사상 체질도 포함해서 팔체질을 통해서 네.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네. 이 음식을 처방했을 때는 또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는 맞지 않고 맞다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관찰학적으로 예. 어떤 이제 의심을 했고 그것을 네. 좀 정리하고 증명했던 그런 과정들이 저는 한의학의 체질 이야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처럼 저희 이제 서양 의학 쪽에서도 꼭 그렇게 한의사가 아니더라도 모든 진료하시는 분들은 사실 경험하는 부분들이어서 네. 그렇게 뭔가 있을 거야 했는데 이제 유전체학의 발달을 통해서 네. 그것도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사님이 특별히 이 부분을 연구를 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벌써 한 14년 정도 됐는데요. 네. 2006년도에서 2008년도에 제가 보스턴이라는 곳에 네. 이제 한 대학병원이 텁스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네. 거기 대학이 굉장히 유명한 이제 식품 영양, 즉 뉴트리션으로 되게 유명한 대학인데 네. 거기서 제가 호세 오도바스라는 박사님 밑에서 영양 유전체,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유전체에 따라서 음식을 또는 영양소를 달리 처방하거나 달리 네네. 주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어떤 학문을 제가 한 2년 정도 배우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유전체들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의사들은 되게 유명한 유전자가 한 가지가 있어요. 네. 그 이제 우리가 산모들이 네. 엽산을 매일 먹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엽산을 이렇게 분해하고 엽산을 합성하는 그런 생화학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MTHFR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는요, 좀 예. 어렵죠 이름이요. MTHFR 유전자는 엽산의 농도를 좌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호모시스텐이라는 예, 것이 호모시스텐. 이 과정에서 대사물로 나오는데 이 MTHFR의 변이가 있으면 호모시스틴이 굉장히 증가가 돼서 그게 심혈관 질환, 치매, 암을 일으키는 다양한 어떤 독소로 작용하는데 그래서 일부 산부인과에서는 네. 모든 사람이 엽산 사실 먹을 필요는 있는 건 아니고 네. 이 MTHFR 변이가 있어서 엽산이 형성되지 않는 사람들한테 엽산을 고농도로 주라고 이렇게 권고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잘 알려져 있는 네. 영양 유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에 따라서 먹으면 안 좋은 것도 분명히 있겠네요. 하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네. 그건 FADS라고 하는 유전자가 또 하나 있어요. 네. 그것은 이제 말 그대로 페리에시드 디세츄나제, 즉 페리에시드는 이제 불포화 지방산이거든요. 네. 불포화 지방산을 합성하는 그런 유전자, 그러니까 좋은 유전자인데 여기에 변이가 있으면은 불포화 지방산이 합성이 안 되고 중성 지방이 올라가면서 심혈관 질환을 또 일으키는 대표적인 경우인데 말한 것처럼 오메가 3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먹어야 될 것인가라고 네. 하는 관점에서는 네. 이 FADS의 변이가 있으면은 사실 오메가 3를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중성 지방 포함해서 굉장히 몸이 해로울 수밖에 없어서 그 사람은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제가 있었던 연구소의 그 박사님은 거꾸로 오메가3를 먹지 않아야 되는 케이스도 발표한 적이 있어요. 비타민 연구란 게 뭐냐면 똑같은 사람한테 비타민을 먹인 다음에 어떤 특정 결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비타민이라는 게 또는 미네랄이 몸속에 들어오면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대사가 되는데 그 대사가 되는 효소가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유전자 변이 때문에. 네. 그래서 오메가3나 또는 비타민 D를 먹고서 똑같은 것을 기대한다는 그 가설 자체가 사실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데이터가 안 나와요. 결과가 좋게 안 나오는 이유가 똑같은 비타민 D도 어떤 사람한테는 농도가 더 높아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무리해요. 약과 달리 이런 비타민과 미네랄들은 약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설사 비타민 D나 어떤 오메가3 같은 것들이 좋다고 해도 역시 그 결과 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먹여야 되느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야, 의학이 이제 드디어 한 명 한 명의 사람을 보기 시작했군요. 한 사람이 중요하죠. 이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균이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나한테 맞춰달라는 거죠. 편차가 즉 나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마다 이 평균에서 먼 사람도 있고 가까운 사람도 그렇죠. 있는데 무조건 평균만 고집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옷 사이즈 맞춰서 나를 재단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나는 지금 평균과 다른 사람일 수 다르죠. 있으니까. 누구나 나는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 앞에 있는 환자는 다른 사람과의 평균이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이거든요. 커피를 물처럼 마시는 네. 분들 계신데 저 같은 경우죠. 저는 정말 오늘 좀 녹화 좀 저녁 때 하고 있는데 절대 못 마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커피 아무리 마셔도 자기는 잠하고 관계 없다는 분들 계세요. 이것도 유전자의 영향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예. 아마 여기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개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네. 커피를 밤에 마셨다가 되게 힘들었던 네. 경험, 물처럼 마시는. 자, 교육의 힘인가요? 아니죠. 어떤 의지 아니죠. 커피 자체를 우리가 교육받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전히 커피를 대사하는 핵심 유전자, 그 중에서 간에서 우리 대사와 관련된 CYP라는 유전자가 있는데요. CYP1A2라는 유전자가 커피 대사 유전자예요. 그래서 네.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커피를 잘 늦게 대사를 해요. 슬로우 메타볼라이저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 커피를 마시면 제가 좀 전에 커피를 마신 이유는 제가 좀 늦게 자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요즘은 제가 일이 좀 많아가지고 커피를 마셔야 제가 잠이 안 오니까 그걸 이용해서 제가 지금 커피를 저녁 때 마시는 건데 저는 원래 커피를 마시면 거의 잠을 못 이루는, 왜냐면 마시는 커피가 대사가 안 되니까 내 네. 몸속에 카페인이 남아있으니까 네, 네. 슬로우 메타볼라이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아침에 커피를 마셔야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늦게까지 네. 일이 많으세요? 일을 많이 만들고 있어서 네. 예. 사실 이제 저는 박사님한테 그 맞춤 영양으로 처방을 받고 있잖아요. 네. 사실 저는 약 먹는 걸 너무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때 무슨 검사를 하신 다음에 맞아요. 네. 꼭 먹으라는 약만 해서 제가 최소한으로 네네.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홈쇼핑이라든지 네. 주변의 개인 경험을 가지고 설득하시는 분에 의해서 네. 감화돼서 먹지만 사실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 너무 많죠. 그리고 가방에서 이제 약을 이만큼씩 많이 먹는 사람도 꺼내는 있고, 분들 있으시죠. 저는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좀 바이오마커, 그 중에는 유전차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어떤 대사체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바이오마커에 기반해서 사람마다 다르게 먹는다는 것을 저는 늘 강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쓸데없는 것을 먹는 게 너무 많기도 해요. 예. 그래서 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먹는 것을 최소화하고 대신 영어로 말하면 프리사이즈라고 해요. 정밀하게 먹는 것을 네. 저는 추천하고 또 계속 추구하는 그런 의사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이 먹으면 효과가 없는 겁니까? 몸에 나쁜 겁니까? 저희가 아직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영양제와 영양제 간의 그런 상호작용, 또 영양제와 기존에 먹던 약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네. 한꺼번에 먹었을 때 네. 영양소 말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염기들이 사용되는데 그것들이 몸에서 특히 신장과 간에서 어떻게 대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많은 것들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제가 이거를 검사를 한 지가 네, 꽤 됐어요. 네. 근데 그 검사 결과에 기반해서 평생 그렇게 먹으면 되는 건지 그렇지 아니면 어느 않아요. 순간 또 네. 검사를 네. 해야 됩니까? 자, 타고난 유전자는 바뀌지 않지만 네.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 중에 어떤 대사체 기반으로 했을 때는 사람이 컨디션이 좋아지면 또 어떤 면에서는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면 당연히 먹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영양제는 네. 줄어드는 것이 맞고 또 아까 MTHFR처럼 평생 먹어야 되는 유전자의 어떤 변이도 강력한 게 있지만 약간의 유전자 변이가 있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건강한 생활 습관이 되면은 그런 바깥에서 오는 것들이 줄어도 되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바뀔 수 있죠. 사실은 이런 검사들이 예. 이제는 의사한테 처방받지 않아도 예. 이제 DTC라고 해서 소비자가 직접 검사한다. Direct to Customer 서비스가 이제는 이렇게 타액으로 피를 뽑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이게 그거예요? 이게 이런 키트들이 그런 검사인데 제가 언제 한번 이 키트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예. 유튜브 한 것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누구나 나한테는 커피는 나한테는 술은 또는 나한테는 어떤 영양소가 나한테 변이가 있고 어떤 음식이 나한테 맞는지를 어느 정도는 이제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할 수가 그럼 있겠습니다. 저 박사님한테 이제 안 가도 됩니까? 보셔야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약 좀 알고 먹어야 되겠네요. 네, 아는 것만큼 건강해지고 네. 또 스마트한 소비자일수록 자신의 어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이렇게 스튜디오를 환하게 비춰주신 우리 오유경 아나운서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네. 제 TV뿐만 아니라 오유경 TV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걸로 됐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